오후장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리와 빅테크 실적 그리고 고용지표까지 소화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고군분투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금요일 시장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3%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3.16% 하락하면서 2,6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700선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3.15% 하락하면서 787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2,300개 이상입니다.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선물에서 2조 원대를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개인만이 받아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후장이 남아있으니까요. 두 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어제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더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하락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은 오늘로써 조정을 마무리가 할 것인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응태 매니저는 시장을 관망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면 조기준 매니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포성에 사라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시장 관망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와 또 사뭇 다르게 어제는 반등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더니만은 오늘은 또 낙폭과대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3%가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꽤 세게 나오면서 선물 쪽에서만 지금 2조 원 넘게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과연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에 뭐가 악재가 터졌나? 라는 의심도 들 정도에 대한 시장이 좀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아마 이때가 제가 또 경험해 봤을 때는 지난 코로나 얼마 전이었죠. 그럴 때도 코로나 이전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빠졌을 때 좀 의심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의 시장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멘탈이 나갈 정도에 대한 시장을 많이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와중에서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넘게 6%, 7% 이상 빠지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담아도 되는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반등 기미가 보였을 때 좀 매수하는 걸로 좀 그때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싶고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시장에 확실하게 또 악영향을 미칠 만한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또 한번 지나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섣불리 건드는 것보다는 한 차례도 반등 왔을 때 그때도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는 굳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성 매매를 하더라도요.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을 관망하는 이유가 펀더멘털은 견조한데 투심이 좋지 않아서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신용잔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줘야지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그럴 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을 매수해서 모아간다? 라는 생각은 조금 더 위험 발언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주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란에 대한 중동 정세가 만약에 전쟁이 임박하거나 다시 한번 공격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또 무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저점을 깨져서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에서는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는 차라리 맘 놓고 시장을 덮어놓고 차라리 또 쉽게 말해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수급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사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의견, 시장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 조기준 매니저의 전략은 조금 다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포성이 울리면 사라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 포성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는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공포심에 이제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이제 어제 그 전일자 그 전에 올랐던 그 반등을 지금 현재 반락하면서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13% 올랐다가 7% 빠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종목들이 7, 8%씩 올랐다 내렸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은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또 우리 시장의 하락이 이제 니케이 지수가 지금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융 거의 니케이의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 90% 이상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는 건 NK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 현재 N달러가 150엔까지도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엔화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니케이가 하락하는 건데 그와 연동돼서 우리가 같이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중동 정쟁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2000년 동안 계속 싸워왔던 상황이고 이 상황은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서로 이스라엘도 이란도 전면전은 아닌 거를 원할 거고 만약 전면전이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차라리 전면전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하락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2만 개 정도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전장에 2만 개를 넘어섰던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2만 9천 계약인가 3만 계약까지 갔다가 막판에는 또 줄어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던 타이밍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전장에 벌써 2만 1천 개, 2만 2천 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이 선물을 사면서 주식을 팔고 있는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8만 원,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17만 원 지지를 하면 다시 이제 오후장 되면은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은 시장은 조금 더 낙폭을 축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성은 삼성전자가 조금은 낙폭을 줄이는가를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르면요. 일단 공통적으로 수급의 향방을 잘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추이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고민 많으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1시간 전에 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9% 급락하고 있네요. 반도체에 대한 전략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김흥태 매니저님은 접근 금지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저가에 매수하라는 상반되는 의견 주셨네요. 일단 김흥태 매니저님 접근 금지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언제까지 떨어져야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지 이미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디까지 하방을 열어두시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욕먹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에 대해서 담아내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크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무료 방송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틀 전에 잠깐 좀 빨간불 켜지면서 반등은 들어오는가 싶더니만은 어제도 무너졌고 만약에 어제 자리에서 11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완전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자리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유자들이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반등 기미를 보이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그때 좀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느냐 다를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지금 11만 6천 원까지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14만 원에서 거래됐던 종목들이 벌써 11만 원까지 내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한번 하방문은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전부 다 밀려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작년에 대한 제2의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동일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가 업황이 좋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차트에 대한 흐름 자체가 한번 물리게 되면 긴 호흡으로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려왔을 때 좀 더 바닥권을 뒤지고 나서 그때 반등해서 사더라도 지금에서 사고 있느냐 아니면 반등해서 지금 자리에 왔을 때 사느냐랑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위험 구간에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또는 지금 자리에서 눌러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시장을 접근하지 말라는 게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위험 요소를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단기 매매라든 아니면 중장기 매매라든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김흥태 매니저는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바닥을 좀 더 확인해보고 확실할 때 들어가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조기준 매니저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를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근데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종목이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일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빛반도체가 보면은 작년 올 초에 시작했을 때 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도 11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직도 더블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평가냐? 그러니까 20만 원에 대비해서 저평가지만 올해 초에 가격에 비했을 때는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도 올해 초에 시작했을 때 14만 원 정도 시작했다가 거의 20만 원 넘어서 올랐다가 지금 17만 원까지 빠져 있는데 지금도 올 초에 2월 달에 시작했을 때 14만 원 가격에서는 분명히 지금 수익 구간이고 이제 많이 빠졌지만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 HBM 관련 주들 하이닉스 벤더들이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결국 8월 달에 만약 삼성전자가 HBM3 납품을 콜텍스 통과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HBM 하이닉스 관련 밸류 체인들이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저평가라고 보는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됐는데 지금 같이 빠지는 주식들 DB하이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 SNS텍, 그다음 SFA, 그다음에 뭐 TMC, 기가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주식, 앞으로 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C본도로에서 굉장히 한미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그와 관련된 실적이 없는 주식들도 실제 이제 HBM이라는 어떤 거품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고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구간, 반도체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 모든 주식이 저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막상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저점이 어디서 잡을지 17만 원 이 가격에 잡을지 아니 15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을지를 좀 더 종목의 하단을 좀 더 낮춰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지만 실적이 하반기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늘이 주신 저평가 기회다. DB하이텍 그리고 삼성전기 등을 꼽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2종목씩 총 4개 종목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은 현대 에버다임, 재건주를 가지고 오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시프트업, 게임주네요. 각각 다른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현대 에버다임 모멘텀부터 들어볼게요. 재건주,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에요. 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네. 그나마 좀 살만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네. 주말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면은 재건주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물론 이제 실적 좋고 이제 우량주들에 대한 모습들도 담아내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좀 단발성으로 좀 올라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자면은 중소형주들도 한 번씩 가끔씩 쳐다봐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재건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런 협상 가능성 아무래도 11월 달에 대한 진행할 거라는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제 인질에 대한 이제 협상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재건주들이 또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물론 현대 에버다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로서 재건 관련돼서는 건축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건설 기계 업종들이 먼저 움직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본다라면 현대 에버다임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고가놀이 자리에서 지금 차트가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한번 단발성으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면은 재건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튀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소액으로도 한번 접근해봐도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이었던 1,500원까지 받아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짧게 8,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매수 기회를 재건 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응태 매니저의 첫 번째 공략주 현대 에버다임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젠 조기준 매니저의 첫 번째 공략주도 알아볼게요. 게임주 가지고 오셨는데 엔터도 좀 힘을 내고 있고 게임주도 넥슨 게임즈가 또 기세등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받긴 한데 모멘텀 궁금해요. 시프트업이 지금 시장의 조정 양상에서 뭐 이 정도 뭐 2%가 안 되는 조정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식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 이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한 달 조금 최근에 상장 후에 180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공모했던 그 금액들 이제 수량들 120만 주 다 팔았는데 이게 한 달짜리
달에 물량이 뭐 35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 주식수의 유통 물량이 18%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6개월 후에 나오고 이제 막상 한 달 물량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이렇게 열심히 사모펀드부터 해서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이 주식이 이제 공모가 6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게임주 관련해서 크래프톤이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총 2위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브컬처 특화, 데니스 차일드라든지 니케라든지 스텔라 블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매출이 1,600억에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1,10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니케 이제 승리의 니케가 중국 출시를 하고 있고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을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후속작에 대해서도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승리의 니케 관련해서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가 1인당 매출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1인당의 매출액이 8억이고 영업이익이 6억, 생산성 1위의 게임 콘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 후에 6만 원대에서 크게 안 올랐고 또 하방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꾸준히 나고 있고 한 달짜리 물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요 공모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까지 한번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네. 시프트업 가장 큰 매력은 기관, 특히 연기금이 꾸준히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모가가 6만 원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2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시프트업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도 섹터가 나뉘었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은 명문제약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디어우유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명문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까요? 아니요. 일단은 명문제약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라든지 주사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명문제약이 사후 피임약을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자회사인 GL팜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구용 피임약을 또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도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에 대한 이제 부통령에 대한 선거 전략이었던 낙태 합법화에 대한 추진다는 이제 선거 전략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더에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안 좋고 주도주가 없었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성에 대한 수급들이 또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단발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적용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등락이 좀 심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좀 발빠르게 이뤄갔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단기성으로서 좀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에 있는 2,9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2,300원 잡는데 제가 좀 가격을 높게 잡던 이유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튀게 되면은 뭐 10에서 20%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번 밀리게 되면은 또 10에서 5%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는 고점에 대한 급등락을 좀 피하면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나눠서 분할 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명문제약,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섹터로 묶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대마 관련한 기업일까요? 낙태 합법화에 낙태 대해서 합법화에 피임약을 또 판매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낙태 쪽으로 엮이는군요. 네, 명문제약에 대한 모멘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는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단발성인 테마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단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서 한 번 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상방은 좀 많이 열어뒀습니다. 목표가 2,9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기준 매니저의 디어우유 볼게요. 아메리칸 드림이 기대된다라는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인가요? 이제 디오유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굉장히 론칭을 네.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제 네. 미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6월달에 이제 일본 서비스를 해서 법을 재팬을 했습니다. 6월달에 해서 아티스트 10명의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서비스를 더불어서 제이발빈이라는 이제 이제 버블 서비스 계약을 했는데 요 제이발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억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라틴 아티스트 최초의 라틴 아티스트다. 유튜버 구독자 수가 3,400만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타 팔로워가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어유 재팬에다가 미국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이 주식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35%씩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평균 구독자 수가 230만 명. 제가 작년에 했을 때 170만 명 정도였는데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계속 이렇게 구독 서비스는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 울리더라도 포성이 울리더라도 이 엔터 사업은 지금 오늘 하이브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시면은 오늘 지금 장중에 이제 올라가는 플러스 나는 종목이 SM, 하이브, 그 다음에 JYP 이렇게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낙폭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엔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SM이 35%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JYP가 18% 갖고 있고 안종호라는 사람이 8%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도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 주식 매수고 저가권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5,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미국 진출 이제 본격화한다라는 모멘텀이었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공략주를 생각해내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너무나 안 좋았는데 다음 주에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관전 포인트나 일정 그리고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김흥태 매니저부터 열어볼게요. 저는 사실 조금 주식시장을 좀 기대하는 경향보다도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시장에 대한 수급만 좀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수급들이 들어와야지만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아무리 저점이라고 해서 깬다라고 해서 이 점을 지금 저점 바닥이다라고 잡는 것들은 조금 다소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좀 내려왔을 때 계속적으로 담아내는 포지션도 나쁘진 않은데 혹시라도 그거를 좀 기다리는 게 또 못하시는 분들, 좀 단기성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전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차주 월요일 날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을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만큼에 대한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침 9시부터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 나올 거라는 거죠. 만약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하락을 조금 더 키워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바라봤을 때 다음 주 전략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저점을 잡아놓고 그 포지션이 반등으로 기미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 전환 확인해보고 들어가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 뭐 주말에 제가 보기엔 전쟁이 어떤 국제전이든 뭐 전면전이든 이제 일어날 거 70여일 이 시간 이내에 이제 뭐 행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말에 사건이 일어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조절 능력이 이렇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중동 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무역 수지가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뭐 70억 불 이상 흑자가 났고 지금 현재 7월 달에도 지금 35억 불 이상 흑자가 났습니다. 그만큼 2분기 실적도 기업들 좋았고 그다음에 작년 6월부터 그만큼 기업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수출 실적은 그만큼 좋았는데 주식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약세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엔화 강세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의 현대차 기아차에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지금 현재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원화는 지금 이제 1,400원 밑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원화가 지금 안정세가 갖고 있고 우리 무역 수지도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을 깨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이제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객위탁금이 5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또 IMF 자금도 뭐 2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전쟁이 터지고 또 이런 시장이 급락하고 또 이렇게 매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스마트머니가 항상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현금 있다면 다음 주에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 이익이 늘어날 섹터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태 매니저님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면을요? 하반기에도 네. 이익 성장이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기회로 되고 있는 게 이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인데 하반기 실적도 좋은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주들도 있겠지만은 물론 반도체들도 실적은 좋겠지만은 저는 이제 화장품조에 대해서도 역시나 실적이 좋을 거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이 나온다라면 그런 섹터들도 지금은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무방 소식이 있나요?
무방도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제가 주말에 무료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로서 이제 오늘 반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성 매매로 들어갔던 한국석유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살아날 종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또 한 번 크게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장에 대한 흐름도 어떻든 간에 주말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간에 그 너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세한 링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텍 녹슨밴드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서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하락하고 있는 거 갖고 반미 반도체랑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3시 50분에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리와 실적 그리고 고용까지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